전통적인 떡과 차는 물론이고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빙수까지 다양한 한식 디저트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면서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업 통계 수치가 신뢰하기 어렵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올해 벼뿐만 아니라 양파, 마늘의 재배 면적도 통계가 부정확하다는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꽃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화훼 농가가 고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화훼산업진흥법 제정을 비롯해 화훼 산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마가 전북 장수군의 고랭지 밭에서도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열대작물인 마는 고소득 작목으로 앞으로 재배 농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한식을 기반으로 한 디저트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떡과 차는 물론이고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빙수까지 다양한 메뉴로 소비자의 눈과 입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택배로 받아볼 수 있는 퓨전 떡도 젊은 층에게 인기 만점이라고 하는데요. 김인경 기자가 한식 디저트 카페를 소개합니다. 젊은이의 거리로 유명한 대구 동성로. 젊은 층은 물론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 손님까지 눈에 띄는 이곳은 바로 한식 디저트 카페입니다. 이곳의 주 메뉴는 조청에 찍어 먹는 절편구이와 콩으로 만든 아이스크림, 그리고 돌솥에 백설기를 깔고 아이스크림을 얹어 만든 한식 디저트입니다. 사실 떡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카페에서 달콤한 디저트로 먹으니까 케이크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곳에선 떡과 음료 등 30여 가지의 한식 디저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올여름 최고 인기 메뉴는 곱게 간 얼음 위에 국산 단호박 퓨레를 얹은 단호박 빙수였습니다. 우리 한식, 우리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나이가 든 사람들이 많이 애용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외로 요즘은 젊은 층에서 저희 한식을 많이 애용하시는 편이에요. 한식은 시럽이나 설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좀 적게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원재료의 그 단맛을 그대로 활용하니까 아무래도 건강상 웰빙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식 디저트의 인기는 SNS에서도 이어집니다. 가장 주목받는 메뉴는 바로 떡인데요. 파당금 절편처럼 전통적인 떡은 물론이고 시중에 파는 아이스크림을 쏙 빼닮은 딸기 앙금떡, 커피와 마스카포네 치즈로 만든 이탈리아식 디저트를 재해석한 티라미수 크림떡 등 퓨전 떡의 인증샷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특히 떡집에 전화 한 통만 걸면 전국 어디든 택배로 배송되기 때문에 발품을 팔지 않고도 쉽게 맛볼 수 있다는 편리함에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떡에 함유된 그 탄수화물 외에도 콩고물이나 또는 아이스크림, 치즈 등을 올려서 단백질을 보충해서 만들거든요. 거기다 또 예쁘게 시럽으로 뿌려가지고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조화로운 그런 미적 요소가 첨가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독특한 개성을 잘 살린다면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까지도 이어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층의 마음을 잡아끈 한식 디저트의 인기가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지난 4월 통계청이 발표한 양파 재배 면적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양파 관측 자료의 차이가 커서 양파 수급 대책을 세우는데 혼란을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벼 재배 면적이 발표된 후 통계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는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올해 벼 재배 면적이 2017년에 비해 약 17,000헥타르가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올해 시행 중인 생산조정제 면적에다 자연 감소분을 더해 4만에서 5만 헥타르는 감소했을 거라던 당초의 전망보다 훨씬 덜 줄어든 겁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올해 벼 재배 면적이 감소하긴 했지만 지난해 타 작물을 심었거나 휴경한 논에서 다시 벼가 재배된 탓에 전체 재배 면적 감소는 약 17,000헥타르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벼 재배 면적 산출을 위한 22,000개의 표본 농지는 전국에 고르게 분포돼 있지만 벼 대신 재배되는 콩 같은 타 작물은 특정 지역별로 편중돼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통계청 발표 수치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올해 쌀 변동직불금 신청 면적이 줄었는데도 벼 재배 면적이 늘어난 시군 지역이 많아 의구심을 더합니다. 벼를 재배하면 거의 대부분 변동직불금을 신청하기 때문에 쌀 변동직불금 신청 면적이 줄면 곧 벼 재배 면적도 줄어야 정상이지만 반대의 결과가 나온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농식품부는 통계청이 발표한 벼 재배 면적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덜 줄어들자 올 수확기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축하와 감사의 상징으로 표현되는 꽃. 그러나 요즘 꽃 소비가 대폭 줄면서 화훼 농가가 고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화훼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자리한 한 화훼 농가. 화려하게 핀 꽃들이 무색하게 꽃을 출하하려는 움직임은 뜸합니다. 예, 올해 뭐 너무 날씨도 덥고 비도 좀 많이 온 상태라 수해 나갔고 작물이 많이도 녹고 타고 그래서 좀 한 3,000평 규모의 한 정도가 다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화훼 산업 전반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2005년 12,900가구에 달했던 화훼 농가 수는 2016년 7,800가구로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생산액 역시 1조 원에서 5,600억 원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후 선물용과 경조사용 소비가 급감했고 절화나 종묘 등의 저율관세가 부과되면서 화훼류 수입량이 늘어난 것이 치명타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화훼 농가와 관련된 단체들은 화훼 생산 기반 확충과 유통체계 개편, 그리고 꽃 소비를 늘리기 위한 관련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화훼 산업 진흥 관련 법안 2건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계호 농식품 장관 등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에서 화훼 산업 진흥법 제정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됐고 수도권 화훼 종합 유통센터 조성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국내 화훼 산업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지금 화훼 산업 진흥법이 불황에 처한 화훼 농가를 살릴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산에서 나는 장어라는 별명을 가진 마. 위와 장을 보호하는 성분이 많아 건강식으로 챙겨 먹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열대작물인 마가 최근 해발 600m의 고랭지 밭에서 재배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엄상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해발 600m, 장수군의 한 고랭지 밭입니다. 줄기 잎 주변으로 열매를 맺은 것은 다름 아닌 마. 하늘마라고 불리는 이 마는 뿌리 식물로 자라는 일반 마와 달리 이렇게 공중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마의 끈적거리는 뮤신 성분은 위와 장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하늘마는 조금 더 특별합니다. 하늘마는 일반 마와 효능이 비슷하지만 가장 특별한 점은 껍데기에 폴리페놀 성분이 있어서 항산화 작용에 탁월합니다. 이 품종의 원산지는 아프리카. 5년 전 수입되기 시작해 현재 천안과 김천에서 일부 재배되고 있는데 전북 그리고 고랭지 재배는 이곳이 처음입니다. 한 주당 생산량은 20kg으로 일반 마에 비해 2배 이상 높습니다. 특히 척박한 열대 식물이기에 한 번 심으면 크게 손이 갈 일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하늘마뿐만 아니라 빨간마와 차요태 등 세 종류의 열대 작물이 동시에 재배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범 단계지만 이 또한 가까운 미래 고소득 작물로 꼽힙니다. 이제는 열대 작물이 고랭지에서도 재배되고 있는 상황.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점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여기도 역시 시골도 역시 저희 시골 역시도 따뜻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게 되는데 걱정을 했던 바에 비해서는 많이 열리고 있어요, 지금. 열대 작물은 재배하기 쉽고 고소득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농산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과 귀농귀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로 3월에서 7월 말에 수확기가 집중된 참외. 이 참외를 2월부터 9월까지 수확해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있어 화제입니다. 경북 성주의 참외 농가 비결을 최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북 성주군 초전면 칠선리. 44년째 참외 농사를 짓고 있는 박성규 씨는 올해 2월 3일 첫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농가들이 3월부터 출하하는 것에 비하면 한 달가량 빠른 겁니다. 박 씨의 참외 수확은 9월 중순까지 계속됩니다. 7월 하순쯤이면 수확이 마무리되는 다른 성주 지역 참외 농가에 비해 수확 기간이 2달 정도 긴 셈입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덥어갖고 참외가 일찍 마무리가 됐어요. 다 죽어부터 가요. 너무 덥어갖고. 박 씨가 수확한 참외는 올 여름 이례적인 폭염에도 과육이 무르지 않고 아삭함을 유지했습니다. 폭염에도 상품성이 떨어지지 않고 수확 기간까지 길게 유지한 비결로 박 씨는 남해화학의 토양 미생물 제제와 칼슘 유황 비료를 꼽습니다. 이들 제품 덕분에 참외 뿌리가 튼튼해지고 잘 뻗어나가 고품질 참외가 달릴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 뿌리생 하기 전에는 동당 한 800만 원 정도 했는데 뿌리생을 엮고 나서는 한 1200만 원 가까이 했어요. 그러면 한 당에 한 350에서 400만 원 더 했지, 한 동에. 박 씨는 참외 전 생육기에 걸쳐 토양 미생물 제제를 물에 희석해 660제곱미터 하우스 한 동에 5리터들이 20통을 뿌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물 관리와 겨울철 보온 관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외 생육 상태를 수시로 살피면서 물을 적절히 공급하고 겨울철에는 하우스에 보온 부직포를 2겹으로 덮어 따뜻한 상태를 유지했다고 조언했습니다. MBS 뉴스 최서영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대구시 달성군이 양파 생산 전 과정 기계화의 첫 단계인 기계 파종 작업을 개시했습니다. 달성군은 양파 재배 농가들의 일손 부족 해결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 올해 양파 생산 관련 기종들을 도입했고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기계 파종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 양양군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건축법과 환경법, 축산법 등에 저촉되는 무허가 축사는 오는 24일까지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적법화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양양군은 무허가 축사 양성화 인허가 처리 시 유연한 법을 적용하고 측량비 감면 협조, 구비 서류 간소화 등 민원 처리 단축에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태풍과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은 전남 순천시 나간배 농가들이 올해 첫 수확한 나간배 27톤을 대만으로 수출합니다. 나간배 영농조합은 올해 태풍과 폭염으로 40%가량 배 낙과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 복구로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당도 12브릭스의 고품질 배를 생산했습니다. 안성맞춤 포도축제가 14일부터 16일까지 안성시 서운면 사무소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110년의 역사가 만들어낸 명품 안성맞춤 포도의 맛과 향의 이야기를 테마로 진행될 예정으로 다양한 종류의 포도를 맛볼 수 있는 포도 품평회뿐만 아니라 포도 낚시 체험과 포도 밟기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먹거리가 마련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